캐나다 가시는 분들 이제 엄마, 아빠 또 아이들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엄마 혼자 아이들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가끔 때로는 아빠 혼자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 단위로 가실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준비 과정은 부부 중에 한 분이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다른 가족분들은 입국하시면서 공항에서 동반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그분들의 한 50% 정도가 동반비자를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수치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제가 인터뷰 준비도 해드렸고 똑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민국에서 이민관의 사정에 따라서 이민관의 어떤 그 당시 분위기라던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요즘에 캐나다에서 입국 심사가 점점 좀 까다로워지고 자녀분들의 동반비자에 대해서 주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동반비자를 공항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12월 말부터는 플래그폴이라고 해서 예전에 못 받으셨으면은 근처에 이제 국경에 가서 비지터 레코드라고 아이들 동반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플래그폴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자가 없었을 때도 엄마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에 그 무상교육 혜택을 나가실 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을 해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하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교육청은 꼭 동반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곳이 있고 어떤 교육청은 동반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셀커 컬리지는 동반비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사실은 이런 인포메이션을 모르시고 그냥 셀커 컬리지를 지금부터 가셨을 때는 공항에서 동반비자를 못 받는 경우에는 아이들 무상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따라서 내가 학교에서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는 학생비자를 승인서를 일단은 저희가 이메일로 받고요. 그 이메일로 드리거든요. 이 승인서를 들어가시면서 공항에서 실제 비자, 약간 누런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노란색의 이런 실제 비자 종이를 받거든요. 이거를 스터디 퍼밋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스터디 퍼밋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 학생비자를 받고 아이들도 제일 좋은 거는 공항에서 비지터 레코드라고 해서 동반비자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 한 명에 아이가 4명이면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가신 분들 알곤킨 컬리지에 계시거든요. 오타와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동반비자를 줄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은 무비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로 들어가서 현지에서 동반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민관에 따라서 입국 심사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엄마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또 내가 가는 학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엄마 아빠들이 가는 경우에 본인이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가 목적인 경우에는 본인의 공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공부의 과정이라던가 공부의 목적, 심지어 학교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봤을 때 캐나다로 오는 이유가 본인 공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공짜 공부하러 오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인터뷰가 좀 뭐랄까 불편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아시고 내가 캐나다에 온 목적이 애 목적으로 온 게 내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거는 뒤고요. 일단 입국심사 하실 때 당당하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생비자 하실 때 신청하신 입학 프로그램 있잖아요. 학교, 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공부를 하고 내 이력이나 현재 상황에 왜 도움이 되고 내가 현재 주부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학연수를 하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내가 분명히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들어가셔야지만 공항에서 인터뷰할 때 꼬이거나 말이 꼬이거나 까먹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반비자를 받지만 만약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무비자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해주는지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국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은 교육청에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공부를 시작을 해야지만 아이들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9월 학기다 이러시면은 미리 한 달 전에 가시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뭐 너무 많이 2개월, 3개월 전에 들어가시면 학생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출국하는 시기는 공부하는 시기라서 한 달 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 아빠가 같이 동행하실 수도 있고요. 왕복 항공권으로 또는 아빠는 뭐 한국에 계시고 엄마만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요. 이렇게 비자를 미리 받아 놓으신, 저희는 9월까지 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비자를 받아 놓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해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를 하고 또 집도 미리 다 세팅을 해 놓는 거가 요즘에는 거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집을 미리 다 세팅을 하시고 집안의 가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공과 서비스라던가 이거 다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 공항에 도착을 하셨을 때 또 정차 서비스 하시는 분이 모시러 오시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도 뭐 도시 이동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사를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느 도시를 갈지 저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올해 출국하시는 분들 출국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